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오늘 요 내용 제가 잘 들으시면은 뭐 딴 데서 뭐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공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죠? 예. 공매도 다 아시죠?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도 뭐가 있죠? 반대로 하기 좀 그런데 돈을 빌립니다. 이거는 공매도고요. 이거는 신용매매죠. 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리는 거에서 이제 내가 은행에다 빌리는 거는 신용매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냥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예탁금, 예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과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신용은 결국에는 비싸게 사는 겁니다. 비싸게 사는 거.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목표가 이제 비싸게 파는 건데 목표가 이거면 비싸게 파는 거. 공매도를 치면은 피하는 게 좋다, 안 피하는 게 좋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대차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거는 공매도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 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익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차에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공매도 친다고 주가가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최근 이제 문헌들이나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주가의 영향과는 크게 무관합니다. 그게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완급 조절을 해주는 거죠. 결국 공매도가 부정적인 뉴스를 반영을 하고 또 신용이 또 긍정적인 뉴스를 반영하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건데 이 공매도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에 중요한 것은 비싸게 주식을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에 이제 한 주를 빌려서 팔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죠. 주가가 만약에 5만 원이 있습니다. 주식을 다시 사요. 다시 주식을 갚아요. 그러면은 나는 한 주 갚은 건 똑같죠. 근데 내가 5만 원에 차익이 생겼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5만 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내 남은 돈이 5만 원이죠. 이렇게 돼요.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왜 손실이 무한대냐면은 이 10만 원이 됐다가 이게 만 원이 되면은 내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1000만 원이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 갖다가 한 주 샀는데 이게 10배 올라서 하면은 내가 90만 원 손실이 보는 거고요. 1000만 원이 되면은 990만 원 손실을 보는 겁니다. 무한대예요, 사실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신용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마찬가지고요. 쇼커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못 버티면은 던지죠. 이게 반대 매매. 내가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슬슬마다 팡 튀어요. 그럼 뭐예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쇼커버.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나 못 버티겠다.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해가지고 주식을 얼른 사가지고 주식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공매도 청산하는 겁니다. 똑같이 청산이에요. 반대로 된 청산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은 저점이 일어나고요.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은 단기 고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고 상당히 비이성적인 어떤 강제 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커버링도 강제 청산, 반대 매매는 강제 청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차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대차가 감소죠. 그죠? 전체의 대차가 감소합니다. 4월부터 급감해요. 이건 뭐예요? 공매도를 때렸는데 쭉 해서 공매도를 때렸어요.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가 계속 올라. 더 이상 안 되겠다. 청산. 이게 4월이죠. 4월부터 청산됩니다. 그럼 4월부터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 공매도가 청산당함으로써 생긴 쇼커버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매도의 포인트는 기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꾸준히 있다. 꾸준히. 이거는 사실은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다. 근데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거는 약간 무섭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매도가 매일매일 공매도가 계속 때려요. 공매도를 계속 때려. 그거는 사실 크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도 공매도를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를 하기 전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를 하죠. 대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시황 리뷰 드렸을 때 대차를 확인하실 때 뭐예요? SK하이닉스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대차가 크게 증가하진 않는데 전체 시장의 대차가 급격히 증가하죠. 엄청나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한 거에 대해 대차를 때리기 할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누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틱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도 한번 올렸지만은 공매도를 처음에 실현하려면은 뭐예요? 주식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호가창이 있는데 호가창 위에다가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 호가창 아래에다 던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업틱룰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업틱룰이에요. 그래서 현재가보다 한호가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매도를 걸어놓으면은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서 이게 체결이 돼야 내가 빌린 주식이 팔리는 거지, 내가 그냥 밑에다 막 던지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업틱룰이 있고요. 그 업틱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예전에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잘 안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똥줄이 타면은 이제 업틱룰 예외를 때립니다. 그러면 밑으로 막 팔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팔고 호가창 쌓았고, 밑으로 팔고 호가창 쌓고, 밑으로 팔고 호가 전량 쌓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가 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공매도가 나왔는데 업틱룰로 잘 지켰는지 아니면 업틱룰 예외가 몇 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외인 게 얼마큼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매도를 했을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공매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를 쳤어요. 자, 공매도 눌렀습니다. 주가가 빠져. 근데 누른 게 있고요. 어떤 건 주가가 안 빠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통 공매도 치는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완전 상승장. 자, 눌리거나 그냥 횡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개별적인 그 종목이 호재가 나와서,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갑자기 전체적인 거시적 경제에 호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 튀어요. 이때 뭐 한다고요? 업틱룰 예외로 때려버려요. 업틱룰 예외로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업틱룰 예외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긴다 이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공매도 쇼커버가 나와서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 관점,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매수 관점에 봤을 때는 공매도를 때렸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들은 저는 이제 예비 매수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비 매수 종목을 생각해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누가 던졌는데 그거를 호가창 위에다가 던졌어요. 눌렀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눌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호가창 쌓아놨어요. 공매도 치려고. 그럼 누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누군가 살려고 받아놨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살려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밑으로 빠지죠. 밑으로 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간극이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만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급한 놈이 먼저 먹겠죠. 급한 놈이 먼저 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도 공매도는 호가창 위에서 팔지만은 갖고 있는 본인의 개별 그 창구에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의 현물을 팔고 현물 팔자마자 호가 내려가면은 공매도 쌓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게 이제 힘의 균형이 있다가 결국에는 얘가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공매도 비중은 늘어나요. 공매도 비중을 늘려놨다는 것은 내가 공매도 내놓은 주식이 팔렸다는 뜻이에요. 그 팔렸으면은 그 누군가 산 건데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인데 얘네들이 안 빠져요. 그거는 그 즉슨 공매도가 던진 거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당히 공매도의 크기만큼의 누군가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량인데 공매도가 결국에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어디서부터 때리면 좋아요? 여기서 공매도를 때리죠. 여기서 공매도를 때리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공매도가 보통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공매도가 안 나오고 여기서는 보통 현물 매도를 합니다. 이미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 근처에 가면은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으면 결국엔 뭐냐면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가 있는데 공매도가 그 힘을 발휘하려면은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려야 오늘 하루 거래량의 공매도 비중이 높아야지 가장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여기 보시면은 확인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 달 기간 동안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것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보면은 자, 한국항공우주, LG 디스플레이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잖아요. 이제 지금은 거래량이 40만 주죠. 거래량이 40만 주기 때문에 공매도를 때리면은 얘 보세요. 40만 주인데 공매도 때리니까 33%잖아요. 그렇죠? 한 10만 주면 13만 주면 공매도 때려도 매매 비중의 33%가 공매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활기를 치는 시간은 거래량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그 거래 대금 자체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거래 대금이 원래 50조 막 60조 됐던 이런 시장에서 거래량이 활발해요. 거래 회전율이 막 활발한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공매도가 크게 빚을 발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쉽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거래 대금이 3분의 1 토막이 났죠. 거의 뭐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나는데 이 시점에서 공매도를 떼게 되면은 공매도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상극인데 아까 그 신용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결국에는 여기서는 신용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공매도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제2의 상승으로 공매도를 어떻게 보면은
물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물렸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려간 상태인데 여기 지금 시중이 엄청 많아. 아직도 청산이 안 됐어. 그럼 뭐예요? 공매도는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신용 청산시키려고. 신용 청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신용이 다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다리가 딱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이제 흐름을 보시면 대차가 급증하고요. 급증하는 것만큼 또 최근에 신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신용이 증가했다고요. 7월 10며칠부터 보시면은 이게 신용잔고가 지금 37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3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신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매도의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기울기가 가파르고 공매도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그 삼성전자의 그 공매도 흐름을 잠깐 보면은 공매도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뭐 많이 나온 것들 보면은 거래량 없어졌을 때 많이 나온 거 6%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8%까지 내려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시면 마음 먹으면 공매도를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8월 3일 날 보시면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5천만 주가 나왔는데 적게 나온 건 아닙니다. 최근 거래량 중에. 근데 8%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뭐 400만 주, 450만 주 때린 겁니다. 이랬을 때 주가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인지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제 생각에는 뭐 최근 문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매도를 쳤을 때 주가가 빠진다. 이건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매도의 기울기 그리고 신용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가면은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